저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넓고 차가웠습니다. 천장은 높고 사람들 목소리는 메아리 쳤죠. 할아버지는 피고석에 앉아 계셨어요. 등이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검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만호는 위조 수표를 제작했습니다. 검사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어요.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변호사는 서류만 뒤적였어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피고인 인쇄소에서 발견된 원판이 이를 증명하죠. 검사가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 인쇄소 사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최 변호사는 일어섰어요. 하지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할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죠. 나도영 센터장은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했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판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이제 판결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돌아봤어요. 판사도, 검사도, 할아버지도요.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판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검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판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의 나도영 센터장 얼굴이 굳었어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누명 씌운 사람을 알아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말리려 했어요. 지훈아, 앉아. 괜찮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어요. 질서를 지키세요. 당장 앉지 않으면. 그때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이 말을 들어보시죠. 변호사도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찢어진 전표와 사진들이었어요.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누군지요. 나도영 센터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애가 무슨 증거를 안다고.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센터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학생,
증거라는 게 뭔지 보여주세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펼쳤죠. 할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셨어요. 인쇄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죠. 할아버지는 늘 아침을 걸으셨거든요.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어요. 할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손에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또 차렸구나. 고맙다. 할아버지는 밥을 드시며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도 일 많아요? 응, 전단지 주문이 들어왔어. 저녁까지 끝내야 해. 할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어요. 인쇄소를 운영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셨죠. 저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숙제나 해. 공부가 먼저지.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저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다 드신 할아버지는 인쇄소로 들어가셨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인쇄소에는 손님이 와 있었어요. 복지센터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수표 인쇄를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필요해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사흘 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샘플을 보여주세요. 여자분이 서류를 꺼냈어요. 할아버지는 샘플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평범한 주문 같았습니다. 도장도 함께 맡기시나요? 네, 여기 있어요. 센터장님 도장이에요. 할아버지가 도장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문서를 작성하셨어요. 여자분은 계약금을 주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수표를 완성하셨어요. 깔끔하게 인쇄된 수표였습니다. 센터 직원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남자분이었습니다. 처음 온 여자분은 아니었죠. 수표 찾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자를 건넸어요. 확인해 보세요. 남자분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잔금 드릴게요. 남자분은 돈을 주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수증을 정리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거래였죠.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인쇄소 안에 경찰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손자냐? 잠깐 나가 있어.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경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 수표건으로 조사 중이야. 내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 맞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주문받은 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위조라니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어. 일단 서에 같이 가야겠어. 경찰이 할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지훈아. 조사받고 오면 돼. 하지만 할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어요. 저는 빈 인쇄소에 홀로 남았습니다. 기계는 멈춰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항상 정직하게 일하셨는데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야 했습니다. 경찰서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할아버지는 조사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걱정했지. 미안하다. 형사가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일단 귀가 좋지 합니다. 하지만 출석 요구 시 반드시 나와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신문에 할아버지 이름이 실렸습니다. 사진까지 나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위조 수표 제작, 인쇄소 운영자 입건. 저는 신문을 구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저의 할아버지 범죄자래. 신문에 났대. 우리 엄마가 봤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도 저를 불편하게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무도 저랑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동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마주치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슈퍼 아주머니도 저를 피했습니다. 어머, 지훈이구나. 아주머니는 얼른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쇄소 문을 닫으셨어요. 손님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주문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빈 작업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어요. 저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더 드세요. 배가 안 고프구나. 지훈이가 먹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저도 배불러요.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안 하신 거죠?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그런 짓 안 했어. 정말이야. 저는 믿어요. 할아버지는 거짓말 안 하세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고맙다. 내가 믿어줘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한 거예요. 누군가 함정을 판 거예요. 저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주문했다. 수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도장도 맡겼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처음 온 여자분, 그리고 수표를 가져간 남자분. 두 사람 얼굴이 달랐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온 사람과 가져간 사람이 달랐다. 노트에 적었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가방을 떠올렸어요.
영수증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가방은 소파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찾았어요. 그리고 찢어진 전표를 발견했습니다. 전표에는 사인이 있었어요. 나도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게 단서일 거예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에 적었어요. 나도영, 복지센터장. 이 사람이 수상하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내야 해요.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학교에 가기 전 복지센터에 들를 생각이었습니다. 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센터 건물은 크고 깨끗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입구에 서서 안을 살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어요. 이름표에 정기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야?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저기, 센터장님 계세요. 정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 9시는 돼야 출근하시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정 아저씨가 뭔가 아실지도 몰라요. 아저씨,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응, 10년 넘었지. 왜? 혹시 이상한 일 본 적 없으세요? 밤에 누가 서류 태우거나 그런 거요. 정 아저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왜 그런 걸 물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누명을 쓰셨어요. 정 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리 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정 아저씨는 저를 건물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주차장 구석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내 할아버지가 누구신데? 강만호예요. 인쇄소 하시는 분이요. 정 아저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그 사건. 신문에서 봤어. 할아버지는 안 하셨어요. 누가 함정을 판 거예요. 정 아저씨는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며칠 전 밤에 센터장님이 서류를 태우셨거든. 정말요? 응, 밤 11시쯤이었어. 건물에 불이 켜져 있길래 올라가 봤지. 센터장님이 서류를 소각기에 넣고 계셨어.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빠르게 적었습니다. 어떤 서류였어요? 그건 못 봤어. 근데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 땀을 흘리고 계셨거든. 그럼 다른 건요? 혹시 김서진이라는 분 아세요? 정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씨, 여기 직원이었지.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응, 사건 나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돼. 사표도 안 냈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서진 씨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지. 근데 김 씨 책상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아직 정리 안 했거든.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정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허락 없이는 안 돼. 저는 정 아저씨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아저씨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정 아저씨는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들키면 나도 곤란해. 빨리 다녀와야 해. 정 아저씨는 센터 뒷문 열쇠를 꺼냈어요.
우리는 조용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김서진 씨 책상은 2층 끝이었습니다. 정 아저씨가 주위를 살폈어요. 빨리 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찾았어요. 그럼 어서 나가자. 우리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정 아저씨가 문을 잠갔습니다. 학생, 조심해. 나도영 센터장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인사하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가방 속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일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났어요. 저는 곧장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컴퓨터실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저는 김서진, 복지센터 직원이에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나도영 센터장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위조 수표를 만들라고요. 인쇄소에 주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범인으로 만들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함정이었어요. 저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센터장님이 협박했어요. 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저는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인쇄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니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만호 씨, 이제 어쩌려고 그래. 이장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억울하긴. 신문에 다 났잖아. 동네 망신이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님, 할아버지는 안 하셨어요. 이장님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애가 어른 말에 끼어들면 어떡해. 가서 숙제나 해. 하지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이장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 애가 무슨 증거를 찾아? 경찰도 다 조사했어.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지훈아, 들어가 있어. 내가 처리할게. 안 돼요. 할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호 씨, 애 교육 좀 시켜. 어른한테 대드는 게 어딨어. 이장님은 그냥 가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훈아, 괜히 나섰다가 너만 다쳐. 그냥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 저는 가만히 못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을 잡아야 해요. 저는 USB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김서진 씨가 녹음한 거예요. 할아버지 눈이 커졌어요. 지훈아, 어디서 이걸 구했어? 복지센터에 갔다 왔어요. 정기섭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에서 USB를 받아보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증거가 될까? 될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도영 센터장이 모든 걸 시켰대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할아버지와 함께 USB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나도영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할아버지, 이제 경찰에 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경찰이 믿을까? 증거 인멸됐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요? 재판까지 기다려야 해. 법정에서 제출하는 게 나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법정에서 모두 앞에서 밝혀야 해요. 그래야 나도영 센터장이 도망갈 수 없어요. 저는 USB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결정적 증거 확보. 김서진 씨 고백 녹음. 나도영이 모든 걸 지시했음. 재판에서 제출할 것.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재판만 기다리면 돼요. 할아버지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할아버지는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보름 뒤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과 후였어요. 저는 다시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정 아저씨를 만나야 했어요. 건물 뒤편으로 가니 정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아저씨. 정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담배를 끄셨어요. 또 왔구나. 무슨 일이야? 아저씨가 본 그날 밤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서류 태우시던 거요. 정 아저씨가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 순찰하다가 2층에 불이 켜진 걸 봤지. 올라가 봤더니 센터장실이었어.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니, 살짝 열려 있었어. 들여다봤지. 센터장님이 소각기 앞에 서 계셨어. 서류를 한 장씩 넣고 계셨어. 어떤 서류였는지 봤어요? 멀어서 잘 안 보였어. 근데 파란색 도장이 찍힌 것 같았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센터장님이 서류를 다 태우고 나서 금고를 열었어. 뭔가를 넣는 것 같았어. 그리고 금고를 잠그셨지. 금고 안에 뭔가 있다는 거네요.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금고는 센터장님만 열 수 있어. 저는 생각했어요. 금고 안에 증거가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열지 막막했습니다. 금고가 어디 있어요? 센터장실 책장 뒤에 있어. 숨겨져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정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쓰레기장에 큰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요. 복지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버린 쓰레기인가 봐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찢어진 종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조각들을 주웠어요. 방으로 가져가서 책상에 펼쳤습니다. 퍼즐 맞추듯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계약서였어요. 복지센터와 어떤 회사 사이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날인된 도장이 이상했어요. 나도영 센터장 도장이었는데 모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맡았던 도장 사진을 꺼냈어요. 비교해봤습니다. 분명 달랐어요. 크기가 조금 더 컸고 글씨체도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위조 도장이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센터장 도장을 위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아버지한테 넘긴 거죠. 할아버지는 진짜 도장인 줄 알고 수표를 찍으셨을 거예요. 저는 서류 조각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저는 USB와 함께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봐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서류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 도장, 내가 맡았던 거랑 다르네. 맞아요. 위조 도장이에요. 누가 진짜 도장 대신 가짜를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가 찍은 수표는 위조가 맞구나. 하지만 난 몰랐어. 진짜인 줄 알았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억울한 거예요. 함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서류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보다 낫네.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했어요. 김서진 씨 녹음 파일, 위조 도장 서류, 정기섭 아저씨 증언, 그리고 찢어진 전표, 모두 나도영 센터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재판에서 제출하면 돼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저는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판날까지 소중히 지켜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재판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저는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USB, 서류 조각, 전표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할아버지도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할아버지는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장이었어요. 저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 동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나도영 센터장도 뒷자리에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고석에 앉으셨어요. 저는 방청석 앞줄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만호에 대한 위조 수표 제작 혐의 건입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피고인 인쇄소에서 발견된 원판입니다. 위조 수표를 만든 증거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변호사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은 주문을 받고 수표를 제작했습니다. 명백한 위조 행위죠. 할아버지는 몰랐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주문을 받았을 뿐입니다. 위조인 줄 몰랐어요. 검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인쇄소 운영자가 수표를 보고 위조인 줄 모른다고요.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변호사가 할아버지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할아버지를 포기한 거예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앉아 있어. 여긴 애들이 나설 곳이 아니야. 저는 아주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앉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검사가 결론을 내렸어요. 피고인의 죄는 명백합니다. 엄벌을 요구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나도영 센터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센터장을 쳐다봤습니다.
센터장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판결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나서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끝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큰 소리를 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떨렸지만 크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 저를 봤어요. 판사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제가 증명할게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지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어 올렸어요.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 앞까지 갔어요.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가? 판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찢어진 전표와 위조 도장 서류였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받았던 전표예요. 나도영 센터장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도장이 위조됐어요. 저는 도장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어요. 판사가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검사가 다가왔어요. 이런 증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김서진 씨 고백이 담겨 있어요. 복지센터 직원이었던 분이에요. 판사가 USB를 받았어요. 재생해 보겠습니다. 법정에 김서진 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도영 센터장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위조 수표를 만들라고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영 센터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판사가 센터장을 쳐다봤어요. 앉으세요. 녹음이 끝날 때까지 들어봅시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김서진 씨가 센터장한테 협박당한 이야기,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이야기가 모두 나왔습니다. 센터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검사, 이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녹음의 진위를 파악해야 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정기섭 경비 아저씨도 증인이에요. 센터장이 서류 태우는 걸 봤대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을 불러야겠습니다. 재판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나도영 센터장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말했어요. 나도영 씨, 자리를 뜨지 마세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센터장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1시간 뒤 재판이 재개됐어요. 정 아저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저씨는 그날 밤 본 것을 증언했어요. 센터장이 서류를 태운 것, 금고를 여는 걸 본 것까지요. 판사가 센터장을 불렀어요. 나도영 씨,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센터장은 말을 잃었어요. 땀을 흘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나도영 씨와 김서진 씨를 조사하세요. 피고인 강만호에 대한 혐의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방청석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습니다.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나도영 센터장은 경찰에게 연행됐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해가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저녁은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요.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할아버지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어요. 저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며칠 뒤 센터장의 죄가 밝혀졌어요. 센터 돈을 횡령하려고 위조 수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거죠. 김서진 씨도 찾았어요. 다른 도시로 숨어 있었대요.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으셨어요. 신문에도 그 소식이 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인쇄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인쇄소를 도왔어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지훈아,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살았어. 당연한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손자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것도요. 할아버지와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